핫다 오랜만이네. 응? 반말 정치 아주 오랜만이요. 그동안에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네. 음, 그래서 오늘 간만에, 어, 지금 무슨 뭐 이 날씨에 뭐 난로를 피우냐, 뭐 거기는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침이랑 밤이랑 날씨가 다소 쌀쌀해. 산속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겸사겸사 불멍겸 낭만적이잖아. 이렇게 한번 난로를 피워봤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한 20 몇 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건데, 최근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5월 1일 날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도 바꾸고, 지금은 이제 근로자들만 쉬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을 내가 접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반말 정치를 봤구나.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내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맞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네. 일단 그 5월 1일 날이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절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월 몇째 주 월요일이든가 넷째 주 월요일이든가 이렇게 기념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1월 23일로 이렇게, 거기는 또 근로 감사의 날이라고 그러대. 하여간 그렇게 기념을 하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제 노동절의 유래 관련해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다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을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막 이제 한창 발전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력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허덕이면서 이렇게 노동해 왔다 이거지. 그래서 평균 노동 시간이 뭐 12시간에서 15시간, 뭐 심지어는 뭐 18시간도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그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참 당시에 영국만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노동을 했는지, 이런 게 아주 영국의 그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또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랑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늦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한 장시간 노동에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었다 이거지. 거기다가 이제 저임금에.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1886년 5월 1일을 기해서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 요 슬로건을 걸고 총파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유혈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사형도 당하고, 이제 그거를 기념을 해서
1889년 3년 뒤에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기념을 해 온 거지. 이제 메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노동운동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5월 1일을 뭐 23년부터 기록상으로는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을 해 왔다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이 이제 1958년도에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도 그러고 농민운동도 그러고 대다수의 이제 항일 투쟁이라는 것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많이 띄었지. 그게 이제 이거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텐데, 사회주의가 뭔지를 알고 뭐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뭐 꼭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이러면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뭐냐, 자본주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본주의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아니면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른단 말이지. 다만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는 잘 살고 사회주의 사회는 잘 못 살더라, 이러니까 사회주의는 안 좋은갑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몰라도, 사회주의 뜻이나 자본주의 뜻은 잘 몰라도,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또는 이제 해방 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게 뭐 시대적 과제였으니까. 근데 그런데 항일 투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뭐 저기 청산리 전투나 그 뭐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에는 거의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빼고는, 그러니까 김구나 김규식이나 뭐 또는 이제 조만식 같은 이런 민족주의자들, 몇몇 민족주의자들 빼고는 대다수의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변절을 했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항일투쟁 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회주의자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도 아, 사회주의가 좋은갑다,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실제로 해방 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조선이, 이게 그 이제 분단이 됐지만 영구 분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우리 조선이 과연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설문조사도 보면은 7, 80% 이상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답을 했다 이거야. 하여튼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농민운동이 사회주의 성격을 띠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해방 후에 곧바로,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한 어떤 그 역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해방 후에 곧바로 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전평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평이라는 전국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는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승만이나 이런 애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빨갱이 이러면서 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봤겠지.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을 설립을 하는 거지. 말이 설립이 이제 조작을 한 거지, 그 전평에 맞서서. 그래서 그 대한노총을 창립을 한 날이 3월 10일인데 그 3월 10일로 노동절을 바꿔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에서도 5월 1일을 전통적으로 노동절로 기념을 해왔는데, 이승만은 그 대한노총 기념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바꿔버린다 이거지. 근데 그나마 또
이름은 노동절로 이제 냅두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3월 10일만 기고.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린 거지. 이 근로라는 표현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모두가 일하는 사람이면은 야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일하자. 이래서 뭐 근로라는 의미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일이 없겠지만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니까. 근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위주의 사용자 중심의 표현이라는 거지. 근로라는 게. 뭐 근로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부지런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근로자의 날로 해서 3월 10일 날 근로자들만 쉬는 걸로, 노동자들만 쉬는 걸로. 당연히 그 노동자의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94년도에 나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 바뀐 줄 알았더만 1994년도에 김영삼 정권 때 바뀌었더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해가지고 쭉 쉬어왔다 이거지. 근로자들만.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바뀐 거는 바꾸려고 하는 거는 5월 1일을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고 그리고 법정 공휴일로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이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4개. 뭐 3.1절, 광복절, 뭐 제헌절, 개천절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노동절을 추가한다 이거야. 이게 나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같은 날이지만 이거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이거는 마치 한글날을 우리가 한글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국어 관련자들만을 위한 날로 우리가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광복을 우리 민족 전체가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광복을 위해서 애쓴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유공자들만 뭐 우대를 해주는 날로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너네 애썼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노동을 했으니까 너네 오늘 하루 쉬어라, 마치 그 시혜를 베풀듯이 만든 날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중시하고 뭐 이러자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우리 이제 누나가 84학번인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는가 봐.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교조, 이제 우리 누나가 교사였으니까 전교조 그거 하면서 나한테 언제 한번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L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신성한 게 뭔 줄 아니?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게 love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love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labor야 이렇게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노동이라는 게 신성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노동이 신성하냐? 우리 사회에서 그러지 않지. 노동은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월요병도 생기고 이러지. 일을 하기 싫으니까. 원래는 참 노동이 없으면 인간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도 못했고 사회적 존재로도 발전하지 못했겠지. 지금 그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을 통해서 1억을 모으려면은 2천만 원씩 5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뭐 1년 사이에 몇 억이 오르고 뭐 잃어버리면은 누가 일을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지지. 근데 하여간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쉰다. 뭐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이거를 위해서도 지금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도 이제 들은 얘기는 있지만 아주 고강도의 조치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노동절의 의미는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 더불어서 뭔가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8시간 노동, 아니면 휴식권, 지금 이제 주 40시간 5인 이상의 이제 그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다 이제 주 40시간이고 일주일에 12시간 이렇게 이제 초과 노동, 이게 이제 법제화돼서 이렇게 많이들 쉬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피와 땀의 결실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전 국민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교육이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교육이 잘 안 돼 있지. 그 노동 관련해서, 노동절 관련해서,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노동 조건들, 그러니까 뭐 각종의 수당이라든지 각종의 뭐 휴식권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태일 일서만 봐도 뭐 하여간 그런 말로 좀 의미 있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노동절이. 더불어서 나는 그 이재명 왜 이거를 그 과거의 진보 정권인 뭐 김대중 정부야 뭐 단독으로 이제 몇 석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 김종필이랑 연합 정권이었으니까 뭐 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는 의석도 과반이 훨씬 넘었는데 왜 그때 그거를 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고 이게 쉬는 조치를 왜 그때는 안 했나. 그게 참 답답하고,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라도 이게 이루어진 게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재명이 참 잘하고 있는 거지. 흔히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 다 알잖아.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남는다, 업적이 남는다, 이거야.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한글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글이 아니면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크게 우리한테 다가올까? 아니면은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뤄놓은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둘을 떼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 해놓은 업적이 중요한 거지, 해놓은 일이 중요한 거지. 그 결국에는 그런 게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4월 1일 날이 이제 만우절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만우절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여유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생산력이 이빠이 발전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농담처럼 뭐 진담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 같은 데서는 파리 지하철 노조 같은 데서 그날 잘못 방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 감자를 그 보급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이제 문익점이 그 목화를 보급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지하철에서 다음 정차역은 목화역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문익점역인데, 문익점역이야 원래 역은. 근데 이거를 다음 정차역은 목화역입니다. 목화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정차역은 문익점역입니다. 이걸로 익숙해져 있는데 목화역입니다. 목화역입니다. 이러니까 깜빡 잊고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만우절에 하는 장난이지. 근데 그 장난도 그냥 의미가 없는 장난이 아니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한테 목화를 보급한 사람이 문익점이구나, 이런 거를 상기시키는 이런 거짓말이라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야 지금 그 문익점이 목화를 보급했다는 건 다 알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몰랐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보급한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프랑스인들한테 남아있는 감자가 중요한 것처럼, 그 우리한테 문익점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화가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이게 특히 대통령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수반,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그러니까 백날 죽으라고, 그 사람 참 좋았어, 참 그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어, 성격 좋았어, 이런 얘기 정말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해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뭔데, 여기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티가 나는 뭐가 있어야 돼. 되돌릴 수 없는 티가 나는 거. 만약에 5월 1일 날을 법정 공휴일로 딱 정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바뀐다고, 야씨 저기 다시 쉬는 게 어디냐, 저기 다시 빠꾸해, 저기 근로자들만 쉬어,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욕먹고 표 떨어지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진작에 필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한테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당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티나는 일을 많이 해라. 되돌릴 수 없는 티나는 일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어떤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티나는 일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 업적이 설사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후세에 기억되지 않더라도 이재명이 해놓은 일이 남으면 된다. 그게 세상을 하나하나 바꿔나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나는 이재명이 만약에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 좋겠어. 아니 왜 이재명이 지금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더 잘하고 저기 더 똑똑하고 그런데 그 왜 뭘 명심하라고 그러냐. 이게 지금 반말 정치잖아. 지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말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명심해. 이재명이 이게 명심해야 된다고. 그 주변 사람들도 명심해야 돼. 티나는 일을 해야 된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 하여간 노동절 법정 공휴일 요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이래저래 말이 많아졌는데 아우 뭐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막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아이고 세상에. 다들 일해서 돈 벌자. 일해서 돈 벌자. 노동을 통해서 돈 벌자.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걸로 인해서 노동 의욕이 상실되는 일은 없게 하자. 현실적으로는 당장히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